임신 사실을 알게 되고 너무 기쁜 마음이 들지만 임신 초기에는 몸도 컨디션도 많이 달라지게 되죠. 거기다 못하게 되는 것들, 챙겨야 하는 것들은 왜 이렇게 많은지 점점 기대보다 걱정이 더 많아지지는 않으셨나요? 특히나 저는 원래 평소에도 만약에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들과 잔 걱정이 많은 편이에요. 사실 제 MBTI가 INFP예요. 그래서 그런지 첫째 꼬미를 임신했을 때는 결혼 3년 만에 어렵게 찾아온 아이라 걱정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안전하게 잘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 병원 진료를 볼 때마다 이것저것 폭풍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오늘은 임신을 했는데 어떤 것을 챙겨야 하고 또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10분 안에 정리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해 봤어요. 영상 끝까지 확인하시면 엄마와 아기 모두 건강하게 임신 기간을 보낼 수 있는 정보들로 알차게 준비해 봤습니다. 임신 사실을 처음 알게 되고 나면 병원에서나 주변에서도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안정을 취해라, 무리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저는 첫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직업 특성상 대부분 서서 일하고 계속 바쁘게 움직이며 일해서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 지금 너무 무리하고 있는 건 아닌가? 초기에 안정을 취하지 않으면 유산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괜찮을까? 이런 걱정들이 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유퀴즈에 산부인과 명의로 전정관 교수님께서 나오셨는데 산모들에게 안정을 권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2주까지를 보통 안정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시기 많은 유산들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산모의 안정과는 상관없이 나타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그러면서 안정을 취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첫째, 엄마 몸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2주 동안 과도한 안정을 취하게 되면 대부분의 활동이 없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엄마의 신체 건강과 체력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임신 초기가 지나 안정기가 되어서 다시 일상생활을 하려 하는데 이미 체력이 나빠져 활동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두 번째 이유는 혈전증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임산부의 경우는 혈관 내에 피가 응고되어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는 혈전증이라는 질병의 위험이 높아요. 그런데 오랜 기간 안정을 취하게 되면 더욱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엄마의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의 삶의 질에는 왜 관심을 갖지 않는 거냐며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나 공감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안정도 좋지만 엄마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적당한 활동과 스트레스 없는 기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둘째를 임신해서는 더욱 마음 편하게 평소와 비슷한 생활을 하며 지냈어요. 다행히 아이도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해서 이번 달 출산을 앞두고 있답니다. 조심해야 할 것들 첫 번째는 바로 음주와 흡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처럼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태아의 건강에 크나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정보를 참고했는데요. 임신 중에 음주를 하게 되는 것은 태아에게 무조건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임신 중에는 혈액을 타고 태아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음주를 하게 되면 술에 안 좋은 성분들까지도 아이에게 전달이 돼 뇌 손상을 줄 수 있으며 신체 기관들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반 혈관을 수축시켜 태아에게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유산, 사산, 조산, 영아 돌연사 증후군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태아 알코올 증후군도 나타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얼굴이 비정상적이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눈의 가로 길이가 짧고 인중이 불명확한 특징, 윗입술이 아랫입술에 비해 현저하게 가는 신체적인 특징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또한 정신적으로는 일반적으로 IQ가 낮고 기억장애, 언어 발달이 늦는 등의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흡연 역시나 태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흡연을 하게 되면 산소를 정상적으로 운반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담배 연기 속에 있는 일산화탄소가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에 결합하게 되면서 생기는 문제인데요. 그러면서 태반의 기능이 약해지고 태아의 성장이 방해되면서 미숙아로 태어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심한 경우에는 태반 조기 박리, 조산, 자연유산, 자궁의 임신들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것들 두 번째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흔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사선과 약물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임신, 출산, 육아 대백화 책 내용을 참고했어요. 임신 중 엑스레이 검사는 태아에게 영향을 미치는데요. 특히나 증상이 거의 없어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임신 초기에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신 초기 엑스레이는 태아의 장기 이상과 성장 장애를 가져올 수 있어요. 특히 8주에서 15주 사이에 가장 위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만약 임신 가능성이 있다면 임신 여부를 꼭 확인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약물 역시도 복용에 주의가 필요해요. 임신 전부터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임신 초기 겪게 되는 감기 증상들로 감기약을 복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약물은 임신 초기의 태아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임신 가능성이 있다면 임신 여부를 확인 후에 진료를 받거나 임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드려서 안전한 약물을 선택하고 적정량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해열제, 여드름 치료제, 경련 치료제, 감기약은 임신 초기에 주의가 필요한 대표적인 약물이니까요. 꼭 기억해 두셨다가 임신 가능성이 있다면 임신 여부를 확인하고 복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심해야 할 것들 마지막으로는 일상생활 속에서 궁금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준비해 봤어요. 우선 커피, 카페인 섭취 많이 궁금하셨죠? 저 역시도 매일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달고 살 정도로 카페인을 자주 섭취했어요. 임신을 하고 나서 많은 산모분들이 걱정하시는 포인트 중 하나죠. 우선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적당량 섭취는 가능해요. 하루 권장 카페인은 200에서 300mg으로 커피 한 잔 정도는 가능한데요. 카페인 섭취를 줄이는 것이 가장 좋지만 보통 톨 사이즈 한 잔 정도는 괜찮다고 병원에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참고로 아메리카노 한 샷이 약 80mg 정도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파스 사용 가능할까요? 인데요. 임신하고 점점 체중이 늘어나면서 허리, 무릎,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을 정도로 온몸이 아파오기 시작하는데 정답은 파스는 사용을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이유는 파스에 소염진통 성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분이 임신 초기 태아에게 선천적인 결함을 유발하거나 조산, 자궁 수축을 유발할 수 있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다음으로는 보톡스나 염색, 파마는 해도 괜찮을까요? 인데요. 보톡스의 경우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 임신과 태아에 대한 효과를 C등급으로 분류해 두었어요. C등급은 동물 실험으로는 임상 결과가 있지만 사람을 대상으로는 결과가 없는 경우예요. 즉, 아직 임산부와 태아에 대한 안정성이 100%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임신 전에는 안전하지만 임신 중이라면 피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 파마와 염색의 경우도 태아에게 직접적인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임신 초기의 경우에는 태아의 주요 장기가 형성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욕, 찜질도 안 됩니다. 또 이렇게 안 된다는 게 많은 건지 싶으시죠? 찜질방을 너무나 좋아했던 저에게는 이게 제일 힘들었어요. 임신 초기에는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서 대중목욕탕이나 찜질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서 하는 반신욕 또한 엄마의 체온이 많이 오르게 되면 태아 신경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피하는 것이 좋아요. 만약 너무 생각이 나신다면 뜨겁지 않은 온도로의 가벼운 족욕을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드디어 하면 안 되는 것 말고 꼭 챙겨야 하는 것들이에요. 임신 초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바로 엽산입니다.
엽산은 태아의 신경세포 형성에 꼭 필요한 영양소로 성장과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한국영양학회에서 공개한 영양소 섭취 기준에 따르면 임신 전부터 신경관이 구성되는 12주까지는 필수이고 12주 이후부터 수유기까지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임신 전 여성의 권장 섭취량은 400mg이고 임신 후의 경우 620mg, 수유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550mg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임신 초기에 엽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태아의 신경관 결손증 등 기형아 출산 확률이 높아질 수 있게 됩니다. 임신을 계획한 순간부터 꾸준히 섭취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저도 두 아이 모두 임신을 준비하면서부터 섭취를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챙겨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스트레스 없이 행복한 마음입니다. 저도 임신을 하면 드라마 속 공주처럼 편안히 누워서 옆에서 다 케어해주는 모습들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감기로 시름시름 앓고 하루 종일 졸리기만 하다가 조금 낫는가 싶으면 입덧이 찾아오고 커피 한 잔도 마음대로 못 마시는 이런 하루하루들이 이어졌어요. 그러면서 이게 진짜 좋은 게 맞는지 싶으면서 괜히 울적하고 자존감도 낮아지는 일들 투성이었죠. 그런데 지나고 보니 이런 과정 속에서 엄마도 성장하는 시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리고 저도 아이를 육아하면서 느끼지만 아이를 10달 동안 몸속에 품고 있다는 것, 건강하게 출산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었어요. 모든 엄마들은 존경받을 만큼 대단한 분들이랍니다. 그리고 임신조차도 너무나 기적같이 일어나는 어려운 과정이지만 사실 임신을 유지하는 것 역시도 더 큰 어려움들이 가득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 이게 엄마, 아빠의 노력과 전혀 관계없이 임신 기간 중에 많은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을 겪게 되는데요. 혹시나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되더라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누군가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확률적인 일일 뿐이에요. 너무 힘들거나 아파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늘 임신부터 육아까지 하며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어렵다인데요. 앞으로도 오늘같이 함께 공부하며 건강한 출산, 즐겁고 행복한 육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컨텐츠들로 업로드 하려고 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다양한 소식들 받아보세요. 모두 행복하세요.